아래 링크 하단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행복나눔 가족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자, 이제 뭐 가을비가 내립니다. 가을비가 내리고요. 비가 오고 나면 세상이 또 깨끗해지는데 또 대선으로 인해서 좀 떠들썩한 어떤 그런 하루하루의 어떤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뭐 각 당에서 대표가 누가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좀 많이 심했습니다. 맞죠? 뭐 어느 하나 좋은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하락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뭐 출발은 좋습니다. 예, 미국장 시작은 했고 출발은 좋은데요. 자, 우리 장도 오늘 뭐 장중 거의 한 2% 이상 뭐 빠졌다가 뭐 장 막판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자, 이런 어떤 저점을 오늘 깨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 3000포인트는 지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은 지수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손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2달 전부터 방송을 할 때 지수 관련주들은 반등을 할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두거나 매도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대형주 관련해서는 추천을 드린 게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사보자라고 한 게 없습니다. 기다리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대형주로 50%, 100%씩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지지를 해주는 모습인데, 또 내일은 또 내일 돼 봐야 되지 않는 게 뭐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승을 할지 뭐 또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갈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뭐 어떤 슈팅, 이런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희망은 조금 잠시 접어두시고 지속적으로 뭐 강한 폭락은 없지만, 그리고 행보 그리고 박스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아마 이번 연말 뭐 길게 가면 내년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판단을 해봅니다. 뭐 그 예상이 빗나가고 사실 뭐 상승으로 쭉쭉 뻗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저점을 이탈해서 강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괜찮은 어떤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내일도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에 보니까 제가 그 대북 관련주 그리고 홍준표 씨 관련주에 대해 이재명 씨 관련주 종목들이 굉장히 슈팅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죠? 예, 뭐 방송을 듣고 따라 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돈을 좀 많이 버셨을 겁니다. 예, 버셨을 테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예, 그 리비안 관련주가 좀 이슈가 되던데, 뭐 에코캡 같은 경우에, 자, 최초에 이제 이 에코캡이 이 자리에서 힘이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왔고 조정을 주면서 상승이 나왔고 또 눌림 주면서 다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캡을, 자, 내일 이 친구도 아마 이 저항대를 시초가는 뚫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뭐 힘이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이 친구가.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게 터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어떤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뭐 너무 높으니까 또 못 들어간다 뭐 이런 거보다는 내일 일단은 급등할 때 따라잡으면 안 됩니다. 따라잡으면 또 물립니다. 그래서 한번 며칠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면 상승도 하락도 없는 그런 자리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대원화성은 우리가 그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이 있습니다. 리딩방. 그래서
대원화성을 어느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느냐, 이 자리에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시초가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해서 3분 차트를 보면서 3분 차트 추세가 꺾일 때 고가에서 전략 매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대원화성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원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세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굉장히 지루한, 지금까지 어떤 굉장히 지루한 어떤 흐름으로 오다가 오늘 상한가 고가 그 29%까지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는 26%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은 상승을 할지 아니면 지지를 할지 아니면 눌릴지, 그거는 뭐 내일 돼봐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원도 마찬가지로, 에코객과 마찬가지로 한번 뭐 상승도 하락도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이 없는 자리를 한번 매수 타점으로 한번 보시고, 스윙으로 상승 줄 때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삼진 L&D라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힘이 강한 놈은 아니에요. 힘이 강한 놈은 아니고, 자, 이런 저항 때도 사실 눈에 거슬리고, 맞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조정을 좀 주면서 상승을 한번 줄 텐데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신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거의 뭐 삼진 L&D와 자리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친구도 뭐 바로 상승을 줄지 조정을 주고 상승을 한번 줄지 단기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뭐 이런 어떤 리비안 관련주들이 뭐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또 주식은 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간중들이 열광할 때, 간중들이 열광할 때 조용히 뒤로 빠져나와서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너무 열광한다고 그 종목에다가 배팅을, 욕심을 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래 하단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이 있습니다. 리딩방 거의 한 4, 5년 정도 운영을 했던 방이고요. 방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정확한 매수 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관련주 대성에너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대성에너지. 자, 어제 상한가 갔고요. 어제 상한가 갔고, 오늘도 거의 한 20%까지 상승을 했고, 20% 상승을 했으니까 뭐 사실 이 대성에너지는 계속적으로 한번 모아가 보자. 그래서 손절가를 21선 이탈선으로 잡자. 손절가가 21선을 이탈한다고 해서 손절가는 아닙니다. 예. 21선을 이탈해 버리게 되면 조종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 기회비용을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선을 손절가로 잡고 한번 모아가 보자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한가가 나왔고요. 또 오늘 고가 거의 한 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끝난 게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끝난 게임은 아니라고 보고 굉장한 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놈도 다시 매수 자리가 오면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은 동양피스톤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피스톤. 동양피스톤 보겠습니다. 자, 동양피스톤도 자 한번 보세요. 뭐 동양피스톤 이게 자 1차트 캔들로 보면요. 뭐 이런 데서 매수, 저점에서 매수를 했으면 고가 매도 가능했고, 또 저점 매수했으면 고가 매도 가능했습니다. 이거 한두 번 먹을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지하는 자리 21선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샀으면, 자, 어제 오늘 수익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확한 어떤 캔들상의 위치, 그리고 정확한 매수 포인트는 사실 이제 같이 이제 카카오톡 방에 있어야지만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지, 방송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타이밍도 안 맞고요, 늦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또 정확한 매수 타점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강산업, 뭐 사실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참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4월달입니다. 4월달인데
4월 달이지만 이 보강산업이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상승이 나왔었어요. 예. 이미 단기로 매도를 하신 분들은 뭐 잘 하신 거고, 굉장히 지루한 어떤 행보 구간을 주면서 홍준표 씨가 부각을 하면서 이런 어떤 강한 힘들이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예. 강아지가 자꾸 짖는데 좀 양해 좀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홍준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 하단에 지지라인에 좀 사고 계속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 가능했고 단기로, 그리고 오늘 15% 상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자, 또 한번 보면요, 또 이재명 관련주를 우리가 빠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성건설 같은 경우, 네,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은 어제는 조금 마이너스 11%까지 눌렸다가, 이거는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배우고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 11%까지 갔다. 여기서 세력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끝났으니까 다 집에 가라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신호가 아닙니다. 그런 신호가 아니고요. 이 고점에 따라잡은 친구들을 한번 털어내겠다라는 겁니다. 털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겁난 친구들은 다 빠지는 거죠. 빠지게 했다가 오늘 또 다시 한번 9% 슈팅 쏟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런데 화천대유부터 시작해서 좀 위험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씨 관련주보다는 홍준표 씨 관련주들을 좀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인데요. DSR도 있죠. DSR 이런 종목들도 제가 저점에서 모아가자라고 했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기 뭐 저항대까지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DSR 제강 또 있죠. DSR 제강도 굉장히 이쁜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슈팅을 주면 아마 11,90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돌파를 만약에 한 번에 못한다면은 상승을 했다가 하루 이틀 정도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슈팅 쏟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리비안 관련주, 그리고 홍준표 씨 관련주, 그리고 대북주 또 설명 안 드렸네요. 뭐 신원, 특히 이제 신원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인 거 다 있죠. 굉장히 강한 힘들이 들어와 있고, 예. 자, 미사일을 쐈는데도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김여정이가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뭐를 해도 적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정상회담까지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정부가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포지션도 잡지 않았습니다. 뭐 국방부도 그렇고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그건 안 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너 마음대로 해봐라 라는 거죠. 근데 북한은 일단은 겁은 먹고 있어요. 겁은 먹고 있지만 저렇게 오도방정을 떨어도 가서 미국이 뭐 아프간 때리듯이 때리겠습니까? 예? 아니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안 건드립니다. 예. 어떤 누구한테 피해를 안 주지 않습니까? 다만 자꾸 핵미사일이라 뭐 미사일은 위협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짓 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저거 가지고 북한을 갖다가 타격을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뭐 사람이 죽고 뭐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굉장히 뭐 리스크가 강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자기들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까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까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적대감을 또 우리가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하게 되면 또 김여정이가 한 소리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정상회담이고 뭐고 다 물거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고 지금 또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는 어떠한 조건이든 만나서 의논할 의향이 있다.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바라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겁니다. 네, 그런 어떤 상황이 온다면 이런 어떤 개성공단 관련주 신원, 뭐 코데즈 컴바인, 뭐 JST나 이런 것들
건강생활연주 아난티, 뭐 통일교 일신석재, 뭐 대하TI, 뭐 현대로템 이런 것들, 현대엘리베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대북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 때 내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그건 방산주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대북주를 살 수 있는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건가요? 예.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바로 슈팅 나오죠? 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신혼 아직까지 완전 바닥인데요. 예, 완전 바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내일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강하게 한번 2차 상승을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아난티도 뭐 이런 어떤 장에 굉장히 잘 버티고 있던데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한번 좀 좁게 보신다면 굉장히 지금 자리가 괜찮습니다. 힘도 많고요. 힘도 많고 지금 이제 둥둥 떠서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료가 끝났다면 이렇게 바로 5일선을 이탈하고 21선까지 이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즈를 잡았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이라는 존재들은 아직까지 어떤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슈팅을 쏘게 되면 이 월봉을 보게 되면 이 31,650원까지 싱가포르 회담 때 최고가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뉴스가 나온다면은 지속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 보세요. 저항대 돌파 못했고요. 못했고 하단에서 지지받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번 사볼만 하지만 만약에 5일선을 이탈했다라고 했을 때 이 21선과 터치하는 자리에서 한번 사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어떤 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JST나 뭐 최근에 상한가 나오고 그리고 조정을 깔끔하게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자, 조정을 깔끔하게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서 멈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멈추는 자리에서 한번 모아가보는 어떤 스윙으로 모아가보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요런 어떤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종목들이 정확한 매수 타점을 위해서는 아래 하단에 클릭하셔가지고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보다 정확한 어떤 매수 타점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요. 예. 가을을 준비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늦은 밤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